출발부터 인도보다 불리했던 파키스탄. 그렇다면 파키스탄은 무엇을 얻었을까? 분명한 건 인도보다 훨씬 적게 얻었다는 것이다. 우선 파키스탄은 인도의 국경 중 가장 말썽이 많았던 아프가니스탄과 마주하는 북서 국경을 물려받았다. 아프가니스탄은 1600km에 이르는 인도의 영토가 중간에 떡 버티고 들어앉아 동파키스탄에서 서파키스탄에 떼어놓은 현저히 도저히 합치가 어려운 두 개의 비접경 지역으로 나눠진 하나의 국가일 뿐이었다. 일례로 알래스카와 미국의 나머지 지역은 이러한 비접경에 따른 거리의 문제를 어렵지 않게 해결했다. 미국은 문화적, 언어적, 경제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안정적인 상황에서 이를 관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두 개의 파키스탄을 유일하게 연결할 수 있는 곳은 이슬람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두 지역조차 원래 하나로 지낸 적이 없었기에 둘로 선다 해도 놀랄 일은 아니었다. 마침내 1971년 동파키스탄이 서파키스탄의 주도권이 반기를 들고 일어나자 인도가 개입했다. 결국 양측 모두 많은 피를 흘린 끝에 동파키스탄이 떨어져 나와 방글라데시가 되었다. 그런데 다시 1947년으로 돌아가 보자. 오스만 제국이 몰락하고 25년이 지난 그해 새로운 파키스탄이 들어섰고 대대적인 환호와 밝은 미래에 대한 공약들이 난무한 가운데 무하마드 알리 진나를 비롯한 지도자들은 통합된 무슬림 고향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했다. 파키스탄의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되는 정치인 무함마드 알리 진나. 파키스탄은 지리적, 경제적, 인구학적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인도보다 한참 뒤졌다. 게다가 국가 정체성 또한 인도만큼 강하지 않았다. 반면 인도는 넓은 면적과 문화적 다양성, 각종 분리주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정체성이란 통합된 개념으로 탄탄한 세속적 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했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독재로 점철된 역사를 지닌 이슬람 국가인데다가 국민들도 국가라기보다는 자기가 문화적으로 속한 지역에 더 높은 충성도를 지닌다. 세속적인 민족주의는 인도에서도 잘 작동했고 1947년 분리는 인도에게는 상대보다 더 이로운 출발을 하게 해주었다. 새로 정립된 인도 국경 안에서 아대륙의 공업지대의 대부분과 조세 수입원의 대부분 그리고 대다수의 대다수의 대도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를테면 콜카타 같은 항구와 금융 중심지로 인도로 들어갔다. 이를테면 콜카타와 같은 항구와 금융 중심지가 인도로 돌아갔다. 따라서 동파키스탄은 주요 수입원은 물론 바깥 세계와의 연결망도 빼앗긴 셈이다. 파키스탄이 물려받은 것은 분리되기 전 정부가 지배하던 금융자산 17%뿐이었다. 파키스탄에게는 농업과 취약한 서쪽 국경 그리고 여러 갈래로 찢겨진 국가가 남겨져 있을 뿐 발전을 추진할 때 쓸 돈은 없었다. 파키스탄이라는 국가는 그 자체로도 이 나라의 분리된 상황이 여전히 알려준다. 예컨대 파크는 우르두어로 순수를, 스탄은 땅을 의미한다. 따라서 파키스탄은 순수한 땅이라는 뜻이 된다. 그런데 머리구자를 따서 만든 또 다른 명칭이 있다. 거기에는 펀자민, 아프가니스탄, 카슈미르, 신드, 티는 발루치스탄의 탄을 뜻한다. 이처럼 제각각 다른 언어를 가진 5곳의 서로 다른 지역들이 합쳐서 하나의 국가를 형성했다.
엄밀히 따져 이는 민족 국가가 아니었다. 파키스탄은 통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쓰고 있지만 펀자브 사람들이 발르치스탄 사람들과 결혼하거나 신드가 파슈툰과 같은 결혼하는 일은 여전히 드물다. 펀자브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신두가는 14%, 파슈툰은 13.5%, 발르치스탄은 4.5%를 차지한다. 여기에 종교적으로 긴장감 또한 여전히 남아있다. 지방의 소수 기독교와 힌두교 집단들을 겨냥한 중호 행위뿐만 아니라 다수인 수니파와 소수인 시아파의 무슬림 사이에도 이런 일은 종종 발생한다. 결국 파키스탄은 한 국가 안에 여러 나라들이 담겨져 있는 형국이다.